안녕하세요. 열린세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챗GPT로 파이썬 코드를 짜는 방법입니다. 사실 챗GPT로 파이썬 코드 짤 수 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뭐 간단하게 방법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실제로 써먹어 볼 만한 어떤 예제를 파이썬 코드로 짜는, 챗GPT를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림으로써 파이썬 코드를 짤 줄 모르는 분들도 챗GPT를 이용해서 내 업무에 또는 내 학업에 필요한 어떤 유틸리티를 만들어서 실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제가 진행하는 거를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코드를 모르시더라도 챗GPT를 이용해서 손쉽게 유틸리티를 만들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파이썬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정보는 아셔야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파이썬 코드를 뭐 지금 막 아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간단한 거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정도고, 사실 지금은 혼자서는 그냥 못 짜는 수준인데 그 정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많이 쓰실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노트를 이용하여 대본을 많이 작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만든 다음에 연습하려고 프린트해서 보시고 싶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파워포인트에서 이 슬라이드 노트만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다들 하나하나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여서 만드세요. 귀찮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쓰곤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파이썬을 다시 공부해서 짜고 싶진 않고 챗GPT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하는 결과물은 이겁니다. 네. 예를 들어 대본을 만들어서 각 대본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메모장이나 워드에다가 이렇게 찍히게 하고 싶은 겁니다. 찍히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페이지 1, 그 다음에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찍히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야 이게 내가 지금 몇 페이지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게 없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메모장 하나 더 띄워서 한번 이 스펙을 챗GPT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음과 같은 기능의 파이썬 코드를 짜줘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우선 실행하면 파일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게 해줘. 네. PPTX 또는 PPTM을 고르는 창으로 해줘. 파일을 선택하면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에러를 내줘. 맞다면 이 파워포인트 파일의 각 페이지의 슬라이드 노트를 텍스트로 저장해줘. 텍스트 파일의 이름은 원본 파워포인트와 동일하게 해줘. 이때 끝에 언더바 2024 1104처럼 연도와 날짜를 붙여줘. 이거는 편의상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이 파일이 있을 수 있죠. 같은 파일이 이미 있다면 언더바 와 같은 내용을 붙여줘. 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를 적는지 여부도 넣으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해보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챗GPT한테 지금 넣은 명령을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대요. TK 인터를 이용하여 파일 선택장을 띄우고 파이썬 PPTX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파워포인트 파일에 슬라이드 노트를 추출해 저장합니다. 네, 뭔가 쭉 나왔습니다. 네, 뭔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네, 모르죠, 내용. 일단 대부분 모르시고, 저는 뭐 읽으면 조금은 아는데, 뭐 파이썬 써보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쉬우실 거고, 이제 파이썬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볼게요. 좋아, 이 파이썬 코드를 저장했어요. 근데 대체 이 파이썬을 어디서 어떻게 쓰냐? 라는 부분도 문제죠. 이때 콜앱이란 걸 쓰면 됩니다. 콜앱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구글 콜앱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오픈 콜앱. 네, 구글 계정이 있으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계정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창이 떴습니다. 그래서 뉴 노트북을 해주세요. 뉴 노트북을 해주시면 파이썬 코드를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그냥 온라인상에 나옵니다. 스타트 코딩 or generate with AI. 여기서도 AI로 뭔가 코드를 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그냥 좀 전에 제가 챗GPT에서 복사했어요. 그래서 이 복사한 내용을 여기다가 찍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실행. 뭔가 이제 실행이 끝났어요. 실행이 끝났는데 에러가 났대요. 보니까 no module named pptx.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파이썬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좀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지만 한번 모르시더라도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죠. 저는 이제 저 내용이 왜 에러가 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밑줄까지 그어져 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임포트하라 그랬는데 없대요. If your import is failing due to a missing package, you can manually inst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뭔가 인스톨 하라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파이썬을 쓰는 프로그램으로 짜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어떻게 인스톨 하는지는 아는데 이 콜앱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콜앱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그 챗GPT한테 물어보죠. 네. 콜앱에서 아래에 코드가 에러가 나 어떻게 설치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밑에 코드 설명이 있었어요. 여기 이미 있었어요. pip install python pptx. 이미 있었네요. 제가 설명한 거 보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 똑같은 얘기 하네요. 네. 요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넣느냐? 여기서 똑같습니다. 어디 보자. 코드를 한 줄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얘를 그냥 실행해 주시면 돼요. 뭔가 설치가 되고 있죠? successfully installed. 네. 설치됐으니까 이제 얘는 한번 설치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됐고, 여기서 이제 실행 다시 해볼게요. 봤더니 이번에 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쭉쭉쭉 났는데, 또 TK 인터와 관련된 에러예요. 여기 이런 에러가 있는데, 이게 결국 이 TK 인터가 뭐냐면은, UI를 어떤 다이얼로그 같은 걸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뭔가 그게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위의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했더니 TK 인터 쪽에서 에러가 나.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콜앱에서는 TK 인터 같은 GUI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뭔가 콜앱에 맞게 수정했다
구글 콜앱 라이브러리에 파일즈 업로드를 이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한 후 슬라이드 노트를 추출해 저장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뭔가 코드를 아예 바꿔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케이터가 없어요. 얘를 한번 복사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제가 이거 끌게요. 이거가 있으니까 제가 자꾸 한 번씩 잘못 누르네요. 네, 요 코드 없애고 요 코드 지워버리고 새로 코드를 만들어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밑으로 가보면 뭔가 파일 선택하라는 게 나왔습니다. 파일 선택하라고 나왔고요. 네, 나왔고요. 이게 바로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파일인데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열기 했더니 뭔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로드를 하고서 하고서는 저장됐대요. 근데 YYYMMDD라고 찍혔네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저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그 위치에 저장하게 하려고 했는데 업로드하는 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스펙이 좀 바뀌어야겠죠? 명령을 좀 바꿔볼게요. 네, 일단 YY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읽었어요. 다운로드 하려면 아래 명령을 추가 실행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저장할 때도 YYMMDD라고 돼 있네요. 좀 위에 코드에 두 가지를 수정해줘. 1번 txt에 mmdd고 찍는 게 아니라 오늘의 연도와 숫자를 찍어줘. 2024 1103처럼.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는 기능도 추가해줘. 즉 파일이 생성되면 저장할 수 있게 해줘.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 만들어졌나요? 네, 제가 끝에 설명을 계속 안 보고 코드만 봤는데 한번 설명도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연도 월 일을 추가했고 다운로드 함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받아질 거래요. 그럼 다시 한번 카피하고, 아까는 제가 이거 지우고서 다시 갖고 왔었는데 그냥 사실은 요거 이렇게 딜리트 누르고 붙이고 실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파일 선택하기가 나오겠죠. 파일 선택하기로 해서 파일을 선택해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러고서는 창이 떴죠. 네, 창이 뜨고 여기에 저장을 눌러주면 저장이 됐습니다. 한번 이 텍스트를 열어볼게요. 오, 네, 슬라이드 1, 2, 3, 4에 해서 텍스트가 찍혔어요. 완성입니다. 완성됐는데 사실 이거 슬라이드 1, 2, 3는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얘가 알아서 찍어줬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찍히고 있는데 파일을 업로드 한 후 txt를 만들기 전에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질문을 좀 생각하고 적었으면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고 있어서 약간 중복됩니다. 를 찍을지 여부를 정하게 해줘. 즉 눌러보고 y, n으로 결정하게 해줘. 네, 추가했대요. y를 입력하면 포함되고 n을 누르면 진짜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네, 테스트 해보고 넘어갑시다. 저장하고 이거 지우고요. 붙였습니다. 새로 만든 거. 이번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다시 파일 물어보네요. 물어보면 네, 만들어졌는데
다시 추가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네. 물어보네요. 표시 안 한다고 해볼게요. 표시하는 거 성공하는 건 아까 보여줬으니까 N 누르면은 안 찍히는 게 나오겠죠. 네. 이번에는 중복된 파일이니까 2가 찍혔습니다. 2. 중복된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저장했고, 열어보면 없어요. 네.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파이썬을 모르셔도 요약을 해보자면은 챗GPT한테 잘 코드를 설명하면 기능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코드를 만들 때 이제 혹시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TK 인턴이 프레젠테이션이 한 데서 에러가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설치를 해줬고 TK 인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챗GPT가 이 콜앱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고 다른 파이썬을 좀 쓰시는 분들은 TK 인턴을 쓸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쓰면 되니까 그때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코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처리를 했어요. 어떠셨습니까? 지금 보셨으니까 이제 말로 설명만 잘하면 코드를 파이썬을 가지고 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업무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챗GPT를 짜줘 라고 해서 콜앱에서 실행해서 쓰시면 끝이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처음 만든 게 이제 untitled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일 이름은 다른 거로 바꾸고 싶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면 여기서 리네임 하시면 됩니다. 리네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PYNB는 딱 봐도 확장자죠. 그래서 앞에 그래서 PPT X 슬라이드 노트 익스포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안 된 게 있어요. 원래 뒤에다가 숫자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넘어갔고요. 일단 사실 코드를 디버깅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데 코드를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파일을 보면 여기 숫자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 앞에 붙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파이썬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을 아는 분들은 이 정도는 디버그 하시면 돼요. 하지만 파이썬을 몰라도 충분히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해서 슬라이드 노트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주는 것까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4페이지면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금방 만들지만 만약에 100페이지짜리 발표 자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